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LIN TV의 변홍진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좀 모셨습니다. 이 자리에. 왜냐하면 지금 방금 지난 4월 11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그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하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의 7번째 만남을 가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정상회담이라고 그러는데 미국에서는 오피셜 워킹 비즈로 이렇게 내려앉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미주 중앙일보의 편집국장을 2번 하시고 또 논설위원 하시고 또 논설위원으로 계시면서 아주 국제 정세와 또 한국 문제 또는 미국 안에 여러 가지 재미있는 히스토리 등을 아주 유머스럽지만은 굉장히 심층적인 필체로서 그 미주 독자들에게 인기를 모으는 칼럼니스트였습니다. 박용필 논설위원, 지금은 이제 우리는 박용필 위원으로 부르겠습니다. 자리에 나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너무 과찬이십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 우선 얘기 풀어가기 전에 뭐 한번 우선 서두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네, 제가 한번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요? 예, 질문. 네. 혹시 놀이공원에 가셔서 그 롤러코스터 한번 타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 미국에 와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그 미국에 와서 이제 저 뉴욕을 도착해갖고 이제 쭉 와서 LA를 마지막에 왔는데 여기서 이제 눌러 앉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매직 마운틴이라는 데를 그 데리고 갔어요. 예, 있죠. 예. 근데 보니까 그게 그때 당시 한국에는 없었는데 여기는 그 굉장히 그 롤러코스터라고 그러잖아요. 탈 때는 굉장히 재밌어서 스릴도 있고 그런데 올라갔다가 와 이게 내려올 때는 어땠어요? 세상이 깜깜해서 저는 눈을 꽉 감고 손을 잡고 입을 꽉 깨무는데 아마 혀도 약간 다친 것 같아요. 겁도 많이 나셨죠? 겁은 물론 났죠. 다시는 그거는 탈 게 못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왜 갑자기? 제가 그 얘기를 왜 꺼내는가요? 요즘 그 작금의 상황이요. 한반도를 둘러싼 작금의 상황이 꼭 롤러코스터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제가 한번 저 질문을 한번 던져봤어요. 네. 그러면 지난달이 아니죠? 2월 마지막 달인가요? 네, 2월 28일 하노이 회담? 예. 네, 그때 북한의 그 김정일 위원장이 기차를 타고 한 사나흘 걸렸죠. 그렇죠. 네, 베트남 수도 하노이까지요. 네. 처음에는 아주 아마 롤러코스터 타는 것 마냥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너무 열렬한 환대를 받고 그렇죠. 그러니까 기분이 업돼 갖고서는 이번 회담은 반드시 꼭 우리 페이스대로 성사가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음 날 회담을 했죠. 네. 결과가 어땠어요? 판이 깨져버렸죠. 깨졌죠. 네. 저는 그 판이 왜 깨졌는가 하니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요. 이 트럼프의 수에 김정은 위원장이 진 것 같아요. 네. 평소 트럼프 대통령 하는 말마다 김정 I love you 그러니까 진짜 사랑하는 줄 알고서 그 애정광 공세에 넘어갔죠. 네.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이 김정은 위원장은 평양을 떠나기 전에 우리가 이제 그 영변 핵시설이 있는데 이건 뭐 지금 보면은 낙후된 시설이고 또 용도 폐기가 거의 되다시피 한 그런 시설이니까 이걸 하나 던져주면은 미국 쪽에서 덥석 그거를 잡아 물 거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거를 주는 대가로 그 제재를 전면 해제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그 이득을 갖게 되겠다 싶었는데 웬걸 뚜껑을 열어보니 영 반대죠. 트럼프가 딱 내민 카드를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소위 말하면 CVID 완벽하고 검증 가능하고 또 비가역적인 폐기를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얼굴이 하얗게질 수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거를 생각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미국을 왔지 않습니까? 그 뭔가 그 생각을 하고 왔겠죠? 그렇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온 것도 이 김정은 그 하노이 방문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상황이요. 그건 다시 이제 북한과 미국이 이제 판이 깨지니까 그걸 다시 엮어주겠다고 해서 이제 워싱턴을 들렀는데 문 대통령 역시 저 김정은 마냥 이 트럼프는 우리 저 문 대통령을 볼 때마다
당신을 존경한다. 네. I respect you. 예. 그러니까 거기 또 가다가 넘어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다시 이제 깨진 그 북미 관계를 음. 한번 봉합시켜 보겠다. 그래서 이제 백악관을 방문을 했겠죠. 네. 근데 그 정상회담 그 프로시저가 어땠어요? 갑자기 이게 부부동반이 돼 버렸어요. 네, 네. 저는 그 정상회담에서 무슨 침묵회담 같은 건 몰라도 양국의 정상회담에서 그 포스트 레이디 부부가 동반해서 하는 정상회담은 저는 들어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너무 이게 희한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미국 측 제안이라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그 제안에 엮이지 말았어야죠. 네. 그 주제가 뭐예요? 이슈가 북한의 비핵화네요. 네. 그럼 그 자리에 양국의 대통령 부인들이 참석을 한다? 이건 아니죠. 네. 예, 거기서 무슨 할 얘기가 있겠어요? 네. 예, 그러면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아니면 다음 기회에 그로 밀어붙였어야 되는데 그냥 거기서 그냥 회의를 한 거예요. 예? 이 회담이 제대로 될 얘기도 없고 시간도 뭐 얼마 안 됐다면서요? 단둘이 얘기한 게 한 2분? 2~3분 정도? 너무 우습게 됐죠. 그러니까 쟤는 그거 보면은 양국 대통령 부인들이 낀 거 보니까 처음부터 이 트럼프는 이 문 대통령의 말에 귀담아 들을 의사가 없었던 것 같아요. 또 뭐 네. 아마 왜 오는지를 알았을 거예요. 그렇죠. 네. 네. 문제도 뭘 갖고 오는지 그렇죠. 뭘 하는지를 알고 그 왔을 때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데 아까 지적했듯이 이 참 상당히 그 중요하고 상당히 심각한 비핵화를 다루는 문제 그 양국 영부인들이 그 자리에 와서 그 무슨 얘기를 하겠어 진짜로. 네, 낄 계좌가 안 되죠. 네, 네. 근데 사전에 이런 거를 보면은 한국 측 외교가 참 그 문제가 많아요. 이게 정상 외교인데 그러면 사전에 양국의 그 실무진들이 그걸 다 그 구체적으로 따졌는데 그걸 안 오고 그러니까 아마 문재인 대통령 뭐가 급했을 거예요. 그거 다 미국 하는 대로 해주자. 그래야 내가 할 말을 좀 하지 않느냐 한 것 같은데 하여간 저 어떻게 보십니까? 하여튼 뭐 존경한다는 말을 듣고서는 네. 우리 문 대통령께서는 너무 이게 순진하셔서 거기에 넘어가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뭐 저 폼페이오라든지 뭐 볼튼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저 CBI들을 주장을 해도 내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은 내 뜻이 관철될 수 있다. 네. 그런 자신감, 열정감 하나로 네. 미국을 찾지 않았나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마 그 금강산이라든지 개성공단 그거를 갖다가 아마 좀 어떻게 그 좀 허락을 받고 그 북한 측에 좀 도움을 주려고 한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것도 거절당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이란 지하에 그냥 네, 네. 거절당했죠. 네.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요. 그 회담한 날이 참 우리로서는 참 불운했던 날인 것 같아요. 네. 하필이면 그날 소위 말하면 그 어산지 사건이 터져버렸어요. 네, 네, 네. 어산지가 네. 누군지 아시죠? 그렇죠. 네? 네, 네. 네. 미국의 국가 기밀을 폭내서 해킹을 해서 저 도망다니다가 지금 그 미국 언론에서 제일 관심 갖는 사람이죠. 가장 큰 관심사죠. 네, 네. 그게 터져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모든 언론이 다 어산지에다 가 있지. 한미회담은 이게 거기에 끼를 그런 자리가 안 되는 거죠. 그 한국으로서 네. 참 불운한 날입니다. 불운한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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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제가 한 번 인터넷을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 일부 매체는요 그 한미 정상회담 그 의제보다도 그 부인 그 퍼스트 네. 레이디 네. 멜라니아 트럼프의 오찬임에 대해서 보도가 나오는 경우가 네. 적지 않았더라고요. 네. 근데 사진 이렇게 보니까요 핫 핑크 코트 아주 그 진한 핑크색 코트를 입고 나왔어요. 네. 이 멜라니아 여사가요. 그리고 허리에는 검정색 벨트를 착용을 하고 또 이 슈즈는 아주 굽이 높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또 멜라니아 여사가 키가 한 6피트 정도 원래 되죠. 슈퍼모델 아닙니까? 네. 네. 키가 6피트나 되는데 걷다가 굽 높은 구두를 신다 보니까요. 이거는 뭐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는 몇 뼘 차이가 나더라고요. 네. 그럼 좀 그 그림이 좀 너무 안 좋았어요. 근데 하필이면 왜 그 비핵화를 논의하는 자리에 그 옷차림이 그게 뭐예요? 저는 그거 참 궁금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 둘 중에 하나 네. 같아요. 하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가 결혼식장에나 간 그런 의상을 입고서 나왔느냐. 또 아니면은 남편인 트럼프가 미리 얘기를 했겠죠. 이번 정상회담은 별 영향가 없는 거니까 그냥 봄철에 맞춰서 좀 화사하게 좀 옷을 입고 나와라. 이렇게 아마 질문을 했지 않았나.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아주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번 양국 정상회담이 좀 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격이 안 맞았어요. 네, 왜냐하면은 어떻게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 불러다 놓고 기자들이 양쪽 기자들이 청와대에서 온 기자들 오고 백악관 출입 기자들 합해서 한 40여 명 정도 모였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중요한 회담을 앞두고 그건 보통은 회담을 한 다음에 자기들끼리 회담을 하고 난 다음에 기자들 앞에 나와서 발표하는 것이 여태까지 국제 관례고 또 이런 식인데 이번에 보니까요. 자기 오피스에 이제 기자들 다 불러다 놓고 거기서 트럼프가 혼자 얘기했죠. 다 미리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대답 가져온 것도 다 아는 척하고 다 얘기를 해버려서 회담에서 아까 있지만 회담에 가서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이미 부통령도 만나고 마이크 폼페오도 만나고 볼턴도 만나고 그리고 들어와 갖고 지금 이제 트럼프하고 맞짱 뜨려고 그러는데 기자들 앞에서 트럼프가 자기가 할 말을 다 떨어놨으니 뭘 했겠습니까? 그래서 멜라니아 여사가 이렇게 핫핑크 옷을 입고 나왔지 기분 않았나. 좋게 분위기는 아주 좋았습니다. 분위기를, 그림은 사진 그림은 아주 좋죠. 아주 좋았어요. 그냥 만나 딱딱하게 정치인들 입은 것보다는 양쪽 레이디가 그리고 더군다나 슈퍼 모델이 이게 앉아서 같이 폼을 잡아주니 그림은 좋았을지 모르지만. 근데 조금 전에 트럼프가 기자회견 말씀하셨는데 이건 하나 격가지예요. 네. 이제 우리 주 이슈에서 좀 벗어난 얘기인데 이 소통. 네. 소통에 관한 트럼프는 역시 소통의 대가예요. 네. 그냥 아무 때나 기자 만나서 얘기 다 하고. 네. 그 심지어는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기자 있으면 나가라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특히 CNN 기자는 완전히 페이크 뉴스라 그래갖고서는 퇴장까지 시키고 그리고 어느 때 가도 기자 만나면 얘기를 다 해요. 싫든 좋든 얘기를 다 하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저는 기자들을 만난 경우가 있나요? 거의 없죠. 1년에 자기가 한 번? 1년에 한 번? 원래 자기가 대통령 선거 유세 때도 자기는 언제든지 국민과 소통하고 언제든지 만나겠다고 해서 그때 선거 연설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아마 한 달에 한 번 이상 하는 것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없잖아요. 그렇게 안 1년에 하잖아요. 한 번 무슨 국정 그거 할 네, 때 시정 연설 때 한 번 할까 근데 우리 트럼프 대통령은요 시도 때도 없어요. 어디 비행기 타기 전에도 기자가 물어보면 얘기 다 해주고 싫으면 나가라 그러기도 하고 그 얼마나 소통을 잘해요. 그거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의 반의 반만 따라가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국민들도 직접 대통령이 내가 이번에 미국 갔다 왔는데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왔다. 또 내 스스로 업적이 이렇다라고 해야지 국민들도 설득이 되는데 이건 전혀 얘기가 없어요. 그냥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그냥 얘기만 하고.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하고는 이 소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전 대통령 누구죠? 박근혜 대통령 보고 소통의 아주 불통의 대가라 그러는데 다른 게 없어요. 기자들 만난 게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이 트럼프를 많이 좀 배워야 돼요. 이번에 그런 좀 배워갔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미국에서 한반도도 보시고 또 미국 안에 미국의 여러 가지 특히 미국의 정치 분석가들이라든지 또 미국에 계시면서 미국 언론들도 누구보다도 많이 꿰뚫고 계시는데 이번 이제 정상회담을 보시면서 혹시 느끼신 점 같은 게 어떤 게 있는지. 베트남 이 김정은 위원장의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의 북미 정상회담, 또 워싱턴에서의 또 한미 정상회담. 시작은 마치 롤러코스터에 타는 것 마냥 처음에는 업됐지만은
결과는 어때요? 네. 그냥 떨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네. 예. 똑같았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의 이 워싱턴 방문도 소득이 없잖아요. 음. 결국 자기 이제 그 목표는 금강산 관광하고 그다음에 그 개성공단 네. 그건데 두 가지 다 네. 트럼프는 거절당했죠. 면전에서 네. 지금은 때가 아니다. 네. Not right time. 네. 그걸로 끝나버렸어요. 네. 소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문재인 대통령이나 김정은 위원장이나 그냥 뭐 거기서 거기에요. 네. 예, 소득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역시 저 두 사람 모두 음. 롤러코스터를 탄 거죠. 롤러코스터를. 예? 그 베트남 교훈에서 뭐 느끼신 점이 있을 텐데 그러면 베트남 그래서 저는 아쉬운 게요. 그 하노이예요. 네. 하노이 회담에서 그게 잘 됐으면은 남북한이 정말 그 북한도 경제적인 실리를 취할 수 있었고 네. 또 남북 관계도 또 좋아질 수도 있었고 그 모든 그 상황이 개선될 수 있었는데 네. 하노이에서 판이 깨졌다. 저는 그게 참 아쉬워요. 네. 저는 이제 그 개인적인 경험이 있는데요. 네. 제가 왜 베트남에 대해서 그 연연해 하는지는 한 십몇 년 전쯤 됐을 거예요. 네. 제가 이제 그 편집국장 할 때인데 초청 땅에 왔어요. 그 퍼시픽 센츄리 인스티튜트. 네. 그 우리말로 말하면은 태평양 세계 연구소 네. 뭐 그 정도쯤 되겠죠. 초청 땅에 왔는데 거기에 키노트 스피커가 그 주제 발표자가 베트남 사람이에요. 또 걷다가 또 여자. 여자예요. 그래서 네. 내가 얘 우리하고는 좀 거리가 좀 네. 머니까 네. 에이 그냥 집어치고 안 갈라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전화가 온 거예요. 네. 꼭 좀 참석해 주십사. 네. 그래서 마지못해서 이제 갔는데 가서 놀랐어요. 가서 보니까요 면면이 화려해요. 참석한 자들. 그래서 참석자들이 네, 네. 네, 네. 저 워싱턴에서 합참의장도 오고, 그다음에 국무부에서 고위 외교관들이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가 이제 궁금하게 생각했죠. 네. 드디어 이제 그 여자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네. 사회자가 이 소개를 하는데 그 마담 린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그 풀네임이 뭐 좀 복잡해요. 원래 네. 베트남 그 이름이 좀 복잡하죠. 복잡하잖아요. 네. 근데 하여튼 마담 린이란 것만 제가 알아요. 그게 제가 기억에 남는데 키가 한 5피트 정도 될 것 같아요. 적네요. 네, 아주 네, 작은 작은 여성인데 나이가 한 60대 초반 그 정도 됐는데 마이크를 탁 잡았는데 네. 영어로요 거의 1시간 동안을 얘기를 하는데 막힘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스마트한 여자는 처음 봤어요. 내가 여기 와서 그 한국의 주민대에서도 많이 봤는데 그렇게 영어 잘하는 주민대에서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여자가 그 여성이 이제 하는 얘기 중 가장 쇼킹한 부분이요. 첫 마디가요. 자기는 베트남 귀족 출신이래요. 귀족. 그러면 이게 좀 공산주의 국가하고 좀 다르네. 이해가 되겠어요? 그렇죠. 대우는 좀 파격적인 대우를 새로 한 거래. 공산주의 사회와 귀족하고 이게 맞지가 않잖아. 네. 근데 자기는 그걸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베트남이 원래 이 프랑스 식민지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렸을 때 파리로 유학을 갔대요. 네. 프랑스 파리를 가서 소르본노 대학을 나와서 거기서 자기가 PhD 학위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인텔이에요. 아주 인텔. 엘리트예요. 아주 엘리트죠. 그래서 거기서 공부하고 이제 귀국을 했대요. 와서는 그때는 이제 남베트남, 소위 말하면 이제 월남이죠. 월남의 대학에서 가르쳤대요. 근데 낮에는 대학 교수고 밤에는 베트콩이 낸 거예요. 네. 상상이 가세요? 네,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월맹에다 충성을 바친 거예요. 그 말 듣고도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연설의 하이라이트는요, 저거예요. 이 호치민, 우리는 보통 호지명이라고 그러죠. 한자로. 호지명의 그 유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베트남은 호지명이 통치를 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호지명이 죽은 지가 유언 통치 같은 거네. 벌써 반세기가 넘었잖아요. 근데도 호지명이가 베트남을 통치를 한다? 전 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기를 하면서 베트남은 호치명이 남긴 유언에 따라서 이게 국정이 운영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했는가니 호치명이가 그 죽기 전에 너희들은 그 소위 말 베트남 후손들이죠. 베트남인들은 앞으로 미운 놈도 믿지 말고
소련 놈도 믿지 말고 또 중국 놈도 믿지 마라. 그럼 도대체 누굴 믿어야 되는 거냐? 결론이 뭔지 아세요? 당대에 예. 가장 힘이 센 나라를 붙잡고서 붙잡고 해라. 붙잡고 먹고 살아라. 지금 미국 안에. 그렇죠. 지금 그게- 미국에서 예. 그래서 미국에 왔네. 마담님 미국에 왔네. 네, 마담님 하는 얘기가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세계에서 이 세계 그 지금 시대에서 최강대국은 미국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미국. 그래서 미국에 우리는 붙어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친미 국가가 되야겠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 지난 10년 동안 보면요. 베트남 완전 친미 국가예요. 친미 국가.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네. 거기 저 미국의 군사 기지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해군 기지가. 아, 그래요? 그럴 정도예요. 예. 그래서 제 그 지인 중에 그 따님 한 분이 그 국무부 외교관인데 하노이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 따님 얘기가 미국 대사관 건물 중에서 경비 경호가 필요 없는 유일한 나라는 하노이래. 하노이. 베트남 사람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미국 그러면 사족을 못 쓴다는 거예요. 네. 지금은 이제 한국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한국보다 더 친밀이라는 거예요. 더 친밀. 그럴까요? 네. 완전 친밀 국가래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 참 역시 그 호지민이 남긴 유언이 정말 그 해안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네. 미래를 근데- 보는 그런 해안이 있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미래를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제가 보건데 아무리 상황 걸려도요. 최강대국이 변할 수가 있어요. 미국이 세계 패권을 쥐고 있는 나라들은 이 독재 국가는 없었어요. 지금까지. 맞습니다. 소련이 패권을 잡았어요? 네, 네. No. 아니 못 잡았어요. 왜? 네. 공산 독재를 했거든요. 네. 망했잖아요. 네. 망했죠. 네. 네. 중국도 그거 독재 국가예요. 네. 공산당 그렇죠. 1인 독재 네. 국가예요. 미국은 미국 혼자 유일하게 민주 국가예요. 그 미국이 망할 리가 있겠어요? 아마 좋은 아마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망하자 해도 아마 300년, 400년 갈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참 그 이번에 정상회담을 보면서 하노이 네. 특히 생각하면은 그게 참 아쉬워요. 그래서 이 김정은도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 또 트럼프 대통령 말 믿지 말고 호지민이 남긴 유언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은 네. 정답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요, 이 북한도요 베트남처럼 미국과 전쟁을 치렀잖아요. 거기서 우리도 그 교훈을 얻어야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김정은 위원장 동무 이것저것 따지지 마시고 무조건 미국과 잘 지내세요. 그래야 살 길이 열립니다. 지금 베트남처럼 말이죠. 네. 평양에서 꼭 이 방송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뭐 좋은 지적이고 우리 모두가 아마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될 얘기 같습니다. 오늘 뭐 얘기를 해도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이 한반도가 어떻게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또 좋은 소식을 또 가지고 또 좋은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다음 주 시간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